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덤 시즌2를 한 편씩 리뷰하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드라마 리뷰는 처음인지라 어려움도 많고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블랙미러 등 괜찮은 드라마들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리뷰라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6화 리뷰를 하고 후에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6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6화의 전반부는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세자 일행이 좀비들을 막는 이야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디테일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는 해야겠습니다. 5화에서 근정전에 갇힌 세자 일행과 중전, 마침내 좀비들이 들어오며 상황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중전은 꼿꼿하게 앉은 채로 좀비들에게 물어뜯기죠. 인상적인 장면이면서도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으로 혜원조 씨의 영향력은 옅어지겠죠. 세자 일행은 열심히 싸우고 서빈은 원자, 아니 무영의 아들을 발견하곤 아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웃기는 건 여기에서 서비가 불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온도 때문에 좀비들이 낮에 움직일 수 있다는 서비의 추측도 저는 오피셜은 아닐 거라 생각했고, 따라서 불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저는 서비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시즌 1의 3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잡것들이 양반을 공격한다고 외치는 장면 후에 좀비들이 양반을 덮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넘어진 양반 바로 옆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비는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죠. 그리고 양반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옷에 불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좀비는 굴하지 않고 양반을 잡으러 달려가고 옆에 다른 좀비들도 별로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는 좀비들이 갑자기 화재 트라우마라도 생긴 건지 불만 보면 무서워서 덤벼들지 못합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민치록은 세자를 수행하기 위해 후원으로 가자는 말을 합니다. 세자는 여기에서 후원의 연못을 떠올리고 탄약을 아끼라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 좀비들을 모아서 일망타진하겠다는 계획을 떠올린 것이죠.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피를 흘려 좀비들을 유인하는 것도 시즌2 내내 이어진 장면이죠. 특히 피에 집착했던 조학주, 백성들이 흘리는 피를 걱정했던 세자, 핏줄을 속이고 자신을 위해 남의 아이를 강탈했던 중전 모두가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현대감이 조학주에게 뱉은 피와 알 수 없는 좀비가 조범팔에게 쏟아낸 피,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규모의 좀비 사태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궁궐에서 가장 먼 곳, 경상 땅 동래에서 시작한 이 역병이 마침내 궁궐에 닿았다는 것. 이건 그간 핍박받고 희생당한 민초들의 보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병의 특성상 죄가 없는 궁녀, 내시들까지 모조리 희생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희석됩니다. 혹은 이 역병을 정화의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아포칼립스 상황을 정화의 의미로 재해석하기도 하죠. 인간들이 없어지고 나니 오히려 풀이 자라기 쉬운 환경, 그리고 자연이 치유되는 효과가 생겨났다는 식의 묘사가 나오는 작품들은 흔합니다. 킹덤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궁궐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소한다는 식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궁궐에는 좋은 대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혜원조 씨에게 넘어가서 권력의 눈치나 보는 타락한 자들이죠. 이들과 중전일파를 모조리 없애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거듭난다는 식의 결말이 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궁궐을 다 태워버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궁궐을 태우고 임시로 만든 거처에서 백성들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임금, 좋지 않습니까? 전투 장면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궁의 지붕을 밟고 달리는 장면들은 무척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좀비가 된 중전의 미친 존재감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세자는 예정대로 후원의 연못으로 갑니다. 겨울이라 연못이 전부 얼어 있었죠. 탄약을 아껴둔 총으로 얼음을 부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얼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세자가 주먹으로 얼음을 내려치는 장면도 인상적이죠. 결국 5화에서 수락관에서 소뚜껑으로 좀비를 막던 덩치 좋은 조리사의 몸무게를 이용해 얼음을 부수고 좀비들을 일망타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비에게 몰린 아군들은 물에 들어간 덕분에 촌충이 빠져나가
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죠. 액션도 나쁘지 않고 한 드라마의 마지막으로는 납득할 만한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편없는 장면들이 많았고 조학주의 처리나 무영의 죽음 장면의 심파, 중전에 멍청하기 짝이 없는 계획들이 아쉬웠지만 아무튼 해원 조씨들의 음모는 끝났고 세자는 이제 궁궐과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엔딩입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아버지와도 다르고 해원 조씨와도 다른 진정한 임금이자 참된 리더십을 지닌 세자가 왕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죠. 그를 따르는 이들도 하나같이 합리적인 자들입니다. 이건 드라마가 워낙 얄팍하기 때문에 조학주를 따르는 이들은 못되고 나쁜 이들이고 세자를 따르는 이들은 무척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인물로 설정했기에 벌어진 일이죠. 조금 더 입체적인, 즉 성격이나 의도는 음흉하지만 유능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힘을 합치지만 세자와는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는, 즉 신념과 가치관이 다른 인물들을 배치했으면 이야기가 훨씬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아쉬운 대목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터집니다. 궁궐의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뒤처리를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남은 시체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연못, 저수지에서 건진 시체들을 가져와 목을 베는 작업도 나옵니다. 중전의 비녀도 발견되고요. 문제는 원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균관 대제학은 반드시 원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죠. 밖에 나간 내금이가 있고 해원조 씨를 따르는 이들이 지방 수령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허나 저는 대제학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금이는 그렇다 칩시다. 중전에게 완벽하게 충성하는 친위대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원조 씨 일파들이죠. 각 지방 수령이 해원 조씨라고 한들 중앙의 권력자들이 전부 쓰러졌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오히려 해원 조씨라는 게 앞으로 목숨을 보전하고 출세하는 데에 방해가 되면 되었지 지방 반란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원자를 따른다는 말도 웃깁니다. 원자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원자를 따르겠습니까? 강화도의 왕족도 반계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세상인데 하물며 중전이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산재해 있는 그들 말 맞다나 천것의 피를 이은 가짜 원자를 내세울 바보들이 있을 리 없죠. 오히려 그런 원자를 앞세웠다가는 후에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특성상 세자가 왕위 계승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자는 그저 폐하고 돌려보내면 될 일입니다. 무영은 죽었지만 아내가 살았으니 세자가 잘 보살피면 그만이죠. 허나 사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자는 선대왕의 위패와 어진을 모아둔 종묘 전각에서 서비와 무영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도 좀비에게 물렸지만 서비가 물에 넣으면 괜찮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7년 후로 시간이 확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자의 왕위 책봉이 이어집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궁궐에서 화를 피한 내시 안재용은 상선이 되어 있고 조범팔은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민치록은 어쩐 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화도의 왕족이 대부가 된 상태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이 잃어버린 7년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드라마는 바로 답을 줍니다. 세자가 왕위 계승을 포기한 것이죠. 대제학에게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올곧은 신하들을 믿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럼 시즌 1에서 술에 밀면서 했던 소리는 다 뭐고 해원조 씨를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만든다던 소리는 다 뭡니까? 아버지인 선왕이 생전에 남긴 말은 다 잊은 겁니까? 살아남으라는 말이야 그렇다 쳐도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거라 라고 시즌2 2화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왜 세자는 왕이 되기를 거부한 걸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원자가 왕족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하물며 민치록도 있습니다. 조범팔도 압니다. 서비도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다른 대신이나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 원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정통성을 따지고 순혈주의에 빠져있는 나라인데 출생도 불분명한 원자에게 나라를 맡기나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자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민치록이 칼을 빼들어 원자를 죽여야 했습니다. 세자의 명을 어긴 죄를 받겠지만 적어도 민치록에게 왕족을 살해한 죄를 묻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치록이 죽인 것은 무영의 아기이지 선왕의 아기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원자에게 왕위를 양보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대제학과 민치록 등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 왕도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단종이나 고려 후기 창왕보다도 어립니다. 게다가 강화도에 반개 왕족을 데려와 대부로 세운다고 해도 그 역시 피가 옅어서 권력이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균관 대제학, 아마 영의정이 되었을 김순이라는 이 대감과 민치록,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세자의 말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엄연히 정통성을 갖춘 세자를 놔두고 정통성이 전혀 없는 원자를 왕위에 올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몇 명만 입 다문다고 끝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순과 민치록이야말로 해원조씨 못지않은 야심가들이고 악당들이죠. 원칙이고 법이고 없고 야함만 있는 세상입니다. 대관절 그 자리에서 세자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상주 땅의 역병 환자들이 즐비하고 나라는 임금도 죽고 영의정도 죽고 중전도 죽고 많은 대신들도 죽어서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세자가 갑자기 나 왕 싫어졌어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이야기를 바꾼다고요? 맙소사,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죠? 무영의 아기를 지켜주려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갸륵한 마음이죠. 하지만 무영의 아기를 지켜주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중전이 폐기한 죽은 아기 사체를 하나 가져와서 원자다, 원자가 이렇게 죽었다 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원자를 왕으로 속여서 왕위에 올리는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깔끔할걸요? 애초에 원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영의 아기는 몰래 빼돌려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면 됩니다.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잘해주는 게 나은 거죠. 사실상 이건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원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편하게 보내주는 일일 겁니다. 원자는 궁궐에서 원치도 않은 세자 자리를 가져야만 했고 즉위까지 합니다. 게다가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 워낙 어려서 주위에 휘둘리기만 할 겁니다. 대신들에게 쥐잡듯 잡힐 거고 권력 없는 어린 왕이 제대로 정사를 돌볼 리가 없으니 괴롭기만 할 겁니다.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매일 경연이나 하고 괴롭겠죠. 이런 스트레스에 태어나자마자 노출되었으니 천운이 따라 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왕이 살아서 성인이 될 가능성이 저는 무척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온갖 괴로움은 다 겪고 비참하게 살해될 운명입니다. 고려의 창왕처럼요. 물론 청의 강희제는 8살에 왕위에 오르고도 엄청난 권력을 쥐기도 했지만 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청의 황태극의 아내이자 강희제의 할머니이자 중국의 마지막 태왕태후인 효장 문왕후의 후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효장 문왕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과거 아들 순치제 때 예친왕 도르곤이 섭정을 하며 벌인 일들을 떠올려 권력을 4명의 보정 대신에게 분산시켰기에 강희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베와 같은 신하들은 왕위를 넘받고 결국 황제인 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오베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곧장 3번의 난이 일어날 정도였죠. 중국 역사상 강력한 황제로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인 강희조차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 이런 위기를 겪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청은 전성기였음에도. 결국 세자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자는 국가가 혼란에 빠진 이 시기에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책임감 따위 던져버리고 어린 원자, 정통성도 없어서 풍전등화인 원자, 비참한 운명이 예정된 가짜 원자에게 왕위를 양도하여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족이 아닌 자가 왕이 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당연히 조정의 혼란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김순과 민치록이 잘한다고는 하나 애초에 왕실에 어른이 없고 교지를 데리기 위해 데려온 왕족은 반개이니 지방의 해원 조씨들은 오히려 더 쉽게 난을 일으켰을 겁니다. 즉 세자가 왕이 되지 않는 선택지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장이에요. 세자는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기에게 넘기고 넘어간 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경상 땅의 좀비들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서비에 의하면 날이 따뜻해지면 역병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질에 대해 설명하죠.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 끓여먹으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대목에 집중하며 생사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지적한 대목이기는 한데 어떤 비밀일지 궁금합니다. 끓여도 살아남는 벌레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세자와 동료들은 생사초를 추적하는 조사단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돌아다니며 생사초를 찾아다닌 것이죠.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그건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세자는 세자다운 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등장한 전지현이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드라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허무합니다. 원자의 몸 안에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홍은 그걸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아마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벌레가 원자가 나이를 먹자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안재홍이 7년 동안 생사초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새로 얻은 벌레일 수도 있습니다. 생사초의 벌레를 많이 쓰지 않고 적게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면 사람이 좀비가 되는 대신 멍청하게 된다거나 혹은 특정한 약이나 향과 연계해서 명령을 듣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안재홍은 그걸 알고 원자에게 벌레를 썼고 왕위에 오르고 나자 활동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원자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거죠. 세자에게 부탁을 받은 강화도의 왕족은 진실을 알아내지만 오히려 역모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안재홍이 원자를 폭군의 길로 이끌며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건 아닐까요? 세자는 스스로 떠났지만 떠난 세자만 잘 처리하면 나라를 손에 움켜쥘 수도 있습니다. 생사초를 유통하는 이들로부터 약을 구해 역병을 풀거나 조절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필요할 때마다 역병을 활용할 수 있죠. 조학조와 중전은 하지 못한 일이지만 적어도 안재홍에게는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범팔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좌의정이 되기에 조범팔은 사람이 좋은 거지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김순에게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세자가 전지현을 만나러 간 게 북쪽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중국 개입설이나 혹은 중국의 역병 퍼지는 엔딩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생사초를 거래하거나 연구한다면 그게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킹덤 시즌2 리뷰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정리해보니 참 즐겁고 재미있으면서도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좀비에 대응하는 조선군의 전술에도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물들이 하나같이 스테레오타입만 제시되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각본은 허술하고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 새 인물을 제시한 건 좋지만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추측만 난무할 따름이죠. 주요 인물들을 하나씩 죽여가며 도달한 결론은 허무합니다. 적어도 시즌2에서 주요 인물들이 죽어나갈 때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억지로 시즌3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늘어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평가와는 별개로 킹덤을 보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시즌3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는 하겠지만 시즌2를 기다릴 때만큼 설레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다채로운 액션으로 무장한 잘 만든 작품이지만 치밀하지 못한 전개가 내내 아쉽습니다. 그간 킹덤 리뷰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편씩 리뷰하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앞으로도 되도록 한 편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시즌 전체가 한 번에 공개되는 드라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세세하고 철저하게 리뷰하는 방식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드라마는 블랙미러나 5월에 나올 설국열차의 드라마 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 리뷰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6편이나 되는 리뷰를 모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